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올해 초 첫 방송 시간에 저희가 세계 증시 전망하면서 트럼프 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의 진앙지인 그린란드로 초점을 좀 갈 텐데, 그린란드 전명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죠.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코스피 5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이제는 친증시 정책에, 한국의 친증시 정책에 중점이 좀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사실 요즘 들어서 시청자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예. 워낙 이게 12시 이후서부터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좀 고치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영어 원어편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I knew it라든가 I saw that coming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작가랑 같이 자막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GAE, 이게 작가가 무슨 뜻이냐 할 때 Great American Exodus, 오늘은 이제 셀 아메리카 이런 쪽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연초에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 주식을 좀 팔고 한국 주식을 사라 하는 이 얘기를 누차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 말인가요? 우리 코스피 지수 4,800 넘을 때 5,000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 일부 여당 의원사회는 차제에 코스피 목표치를 만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만났었던 여당 의원과 같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만으로 올려야 된다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만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좀 폭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친증시 정책의 주안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SK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 중심으로 올라가지만 남은 코스피 업종, 코스닥 업종, 그 다음에 비상장 업종 이런 쪽으로 좀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한테는 이제 증시가 나쁜 게 아니다,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차익 실현도 건의하는 쪽에 이게 모습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게 스프레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 코스피 5천 도달 근접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아마 이렇게 정확한 용칭은 모르겠습니다는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모이실 때 한국의 목표치를 만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 만으로 갔다가 이게 떨어지면 5천 도달한 것까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국민 전체가 좀 느끼게끔 확산시키는 정책이다, 그런 쪽을 좀 논의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 질서라든가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GA라든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쪽에 영어 표현을 그대로 썼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이 정부 정책의 중요성 관련해서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내려간 것이 이른바 백악관 리스크, 정부 리스크 때문이라는 시각이 월가에 많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사실 Great American Exodus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라든가 최고 통수권자가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오늘 것처럼 자금 이탈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 현상이다, 일부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현상에서 지금은 대응하는 정도가 완전히 유럽이 달라졌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도 너무 개인적인 독재 야망 때문에 이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연초부터 감지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동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쪽의 표현을 우스갯소리 같지만 미국 내에서 정치가에서 나타오는 얘기들을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셀 아메리카 용어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Great American Exodus, GA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서 돈 빼라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대서양 동맹 이게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금난세 특파원께서 자세히 좀 일부 개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AIC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무역과 자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유럽의 자금들은 대부분 다 국부펀드와 관련된 자금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징성 있는 소위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과 또 미국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 자금을 빼면 사실 미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오늘과 것처럼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트리플 약세 현상이란 건 뭐냐 하면 일단 증시가 3대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시청자 여러분, 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하락이 아니라 저는 급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 지수가 한 6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고 다우지수도 9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낫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작용단도 출현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채권 작용단이 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7월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는 파월의 제의만 두고 작년 7월에 발생했던 채권 작용단이 출현하느냐 하는 것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는 장기 물리 속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4.29, 4.30에 돌파했고요. 30년물 국채금리는 4.92 정도 5%를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30년 국채금리가 5%에서 돌파했을 땐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달러 작용단이 출현했느냐 하는 측면에 달러 인덱스가 사실 98 레벨대로 떨어져서 미국의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니까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단기적 현상이라면 사실 안정자산과 위험자산 간에 서로 균형적인 종전의 관계, 역비례 관계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안전자산, 그 다음에 위험자산 관계없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이 변화를 시청자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일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어떤 사람이 단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자산은 그것이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더 떨어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이 사실 우리 시간으로 21일입니다는 미국 시간으로 20일입니다. 트럼프 취임 1주년 때입니다. 담을 게 없었다는 것도 이제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미국의 그 3대 자산들이 전부 떨어지는 이런 형국으로 볼 때 자화자찬으로 채워질 수 있는 1주년 행사를 치러야 될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이 쓰린 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리플 약세가 단계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그 잘못은 결국 지금 미국 정부에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라운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 현상이 아니다. 라운드라는 것 질서를 재편하는 거다. 예. 질서를 재편하는 거다 하는 쪽에서 연초에 이 문제가 많이 취임 2년 차에는 구체적으로 색깔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방송에 트럼프 라운드에 대해서 종전에 다작한 라운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넌너주의다 하는 쪽에 트럼프 독트린, 세 확장주의다. 그리고 트럼프의 틀에 맞게끔 고치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였는데 이게 미국의 국익을 반영한다면 아메리칸 스탠다드인데 이건 미국의 국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독재 야망을 맞춘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스탠다드로 고치는 작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를 엎어이죠. 기존의 질서를 엎어야 되니까 시청자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어떻게 병합할 수 있겠습니까? 마두라를 이렇게 축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은 파나마 운하를 중국으로 또 빼앗겠다 하는 이런 야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미국을 떠나서 본인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게 마가 구상의 실체인데요. 세계 지배론이 속속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나마나 중남미, 오늘도 이제 파나마의 편압 문제가 그린란드와 함께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만, 페르시아만은 아랍만으로 그리고 속속 드러나는 트럼프의 영토 야망에서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과 관련돼서 대서양 동맹이 깨지는 이런 조짐을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취임 일주만 앞두고 그동안 미국 내 분열 상황이라든가 동맹과 깨지는 상황을 비틀어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코스피 상승률이 1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이런 조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실 한국 주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부의 친증시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염두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방송을 계속해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이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이 이른바 대서양 동맹,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서양 동맹은 대체로 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에 나오는 대서양 동맹 것들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세력이 구소련, 왜냐하면 냉전 체제에는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 소련이 중심점이 됐죠. 예.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부상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그다음에 그때 유럽이 굉장히 미국의 대외 정책의 피벗 중심이었거든요. 70년대에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같이 공산주의 세력을 방지하자 하는 측면에 나타났던 것이 대서양 동맹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북미 대륙과 유럽 간은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심점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 이게 태동됐기 때문에 나토 북대서양 기구가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라운드의 실제 넌너주의를 선언하면서 대서양 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였죠. 일단은 집권 초기에는 1년 됐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원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유럽과 갈등을 보였던 겁니다. 그 균열 조짐이 보였던 겁니다. 예. 그때 상황인데, 자 그때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유럽이 이제 관세라든가 자금을 빼려는 조짐을 보이는데 봉합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이 아니다. 연초에 트럼프가 나토를 아예 붕괴시키는 정도로 60개 산하기구를 전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 만들고. 그렇습니다. 재원위원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상황이 됐다 해서 이번에 일시적 현상이 그칠 것이다. 전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너무 위기를 봉착하는 것, 위기를 부각시키는 건 안 되겠습니다는 예. 단순히 과거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변화된 것을 보이지 않고 1년 전의 상황이 이랬으니까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1년 전의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 1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자 유럽의 입장에서는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에서 미국이 빠져난 상태에서는 유럽이 부담을 져야 되거든요. 이제 나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빠져나간 만큼. 미국이 뭐야 될까? 재원 조달 아직 이제 재원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그린란드라든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럽의 상징성 있는 이런 군사 지역을 강압적으로 한 나라 국가 입장에서 주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구성이 뭡니까?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대 권한을 무시하고 강점하니까 유럽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전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단서 특파원께서 AIC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그 문제를 시간 관계성 줄이고 유럽의 대반란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점령을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관세를 때렸죠.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자 지금 보복 관세를 때리고 특히 자금에 있어서는 빼나갈 조짐을 보이는 상태에서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그것이 안정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관련 없이 전부 큰 폭으로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는 자산시장의 근본적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는 지경학적 요인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위원님,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이 대서양 동맹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 판도 그리고 이 자산시장도 좀 변화될 변곡점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변화 조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중간 제목에 한국증권사 전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자, 한국증권사 어제 제가 창구 가서 이 자막을 그대로 뽑아왔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증권사들은 자 고객들한테 PB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장면 앞에서 그렇습니다. 자, PB들은 이 판국인데도 한국이 불안하죠. 미국 주식이 괜찮습니다. 미국 주식 사세요. 어제 창구에서 본 결을 그대로 자막으로 뽑았습니다.
그 PBD라든가 일부 증권사는 아직도 미국 주식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질서저편이 되고 있습니다. 질서저편이 북극의 해빙 문제로 있는 겁니다. 지금 북극 해빙 문제로 북극의 인접국경, 오늘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NPEC이라 해서 NPAC 국가들이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문제에서 러시아가 좀 반해달라 하는 문제고, 그린란드가 뭐냐 지금 미국이 강점하고, 유럽이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알래스카 그린란드 빠졌을 때는 자 북극이라고 펼쳐지는 북극에서 점유권 선제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NPEC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용어니까 Neutral Area Country의 약자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저 용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북반구 지역은 세계 GDP 생산의 70%를 선진국, 북반구 지역에 속해 선진국이 있습니다. 가장 쇼컷이 뭐냐? 쇼컷이 북극입니다. 예. 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즈 운하라든가 파나마라든가 남극의 희망부로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열립니다. 이게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알래스카, 그린란드 선정은 기가 막힌 작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국가들은 뭐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뭐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쫓아가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국의 통수권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에 종종 떠다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국익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대서양 동맹에서 동맹국이지만, 자 북극이 열리는 판에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다음 중국의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국익을 성취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정책에서 중점적인 피벗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970년대는 유럽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시했던 겁니다. 이게 198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가 중심이었던 겁니다. 일본이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 해서 피벗 투 아시아로 했습니다. 자, 이제는 북극에 던 게 열립니다.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이 이렇게 애쓰는 모습도 여기서 감지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는 투 트랙 스트레이트를 가지 않느냐. 지금 소홀해지고 있는 유럽 국가에 다시 한번 재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재강화에 나설 것이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질서저편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 한국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질서저편의 초기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간다. 소홀해졌던 동맹국가에 다시 재강화된다. 그러면 신대땅때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저거고 앞에 부분이 신냉전 체제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신대탕트 체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림길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 프레임워크가 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 프레임워크가 변하고 있다. 어떤 환경이 도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경제 TV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차원에서도 이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균열 문제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 입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당겨와 보면 이 미국의 국동 정책이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 질서 변하면서 극동 정책이 혹시 변할 가능성, 이거 있는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60년 이상 주였던 유럽과 사실 그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 체제가 깨진다면 미국의 극동 정책도 피벗 쪽이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간다면 그동안 해왔던 극동 지역의 전략 중에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는 바세나르 체제가 바뀌겠죠. 대서양 동맹 체제가 균열되니까 바세나르 극동 정책도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바세나르 체제는 첨단 기술 전략 수출 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경학적 상태에서 경제 패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바세나르 체제로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이 변화를 할 것이냐 하는 거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설리번 패러다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설리번 패러다임은 애치슨 라인에서 뉴 애치슨 라인으로 변경하는 거다. 그러면 애치슨 라인은 뭘까?
우리 입장에서는 엣지스랑 라운드 할 때 지정학적 안보와 군사와 여기에 치중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을 빼버린 거죠. 예. 그런데 지정학적 위험으로 경제가 되니까 대만과 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신 엣지슨 라인에서는 지정학적 안보 경제를 치중해서 결과적으로 대만과 한국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를 지우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보 쪽의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 엣지스 라인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엣지스 라인에서 변경하면 대서양 동맹과의 엣지스 라인으로 전환시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지금 차원에서 우리의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안보와 관련된 사람도 어제도 이 얘기를 좀 얘기했습니다는 이런 대서양 동맹 틀이 깨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극동 정책의 아시아의 트럼프 정책도 발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인데요. 이 문제도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대학원 강의에서 1시간씩 이상을 해야 되는 강의인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줄이고 이런 엣지스 라인, 뉴 엣지스 라인 이런 문제는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뉴 엣지스 라인에서 엣지스 라인 기존 정책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는 중간자 입장이죠. 예. 중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자 입장에서 중국과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외정책은 사실 안미 경쟁이었죠. 이게 가능합니까?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문제가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미 경미를 갖죠. 미국에 쏠림 현상이죠. 근데 중국의 경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그래 중국이 서운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 매각, 미국의 금리 인상에 우리도 국가채 매, 한국의 간접적인 조이기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중국이라든가 사회주가 러시아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봇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입장이죠. 이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대서양 동맹도 깨지고 신 엣지스 라인으로 대만과 만약에 한국이 빼진다면 우리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바로 국력이죠. 국수주의가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야죠.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애국심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왜 사느냐 안 해서 증권사에서 이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 증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판국의 미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정치색과 관련이 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마지막 부분에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자. 아까 PB 이야기도 하셨고 사실 지난해 이후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 증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이제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 많이 사는 이 현상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조선일보에서는 지난 해 들어서 11월까지 미국 주식 산 게 100조다. 그리고 오늘 매일경제신문에서는 150조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110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조는 넘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세계에서 32위 정도 됩니다. GDP 총액은 이렇게 사실 10위권이지만 1인당 GDP는 32위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 근데 1인당 GDP가 30위인 이런 국가가 미국의 주식 물자 중에 미국을 제한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1위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온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이 1위입니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여기는 마찬가지 국부펀드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인당 GDP가 32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국부펀드를 포함하더라도 세계 1위라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는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들이 주로 한 이런 증에서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MF에서 그렇습니까? 외환거래에 비해서 너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이 많다. 오늘 증권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펀더멘탈 강화입니다. 한국 주식 작년부터 1위지 않습니까? 코스피 상승률 작년 4월서부터 230%입니다. 1위입니다.
성장률, 자, 최근 통계 보면 미국식 통계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5.2%고 미국이 4.3%입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1,300억입니다. 이렇게 건전한데 그만큼 100조 이상 투자하면 환율이 안 올라갈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판국인데도 어제 창구에서 국내 증권사의 PB들이 뭐냐? 한국 불안하죠. 미국 주식 사세요. 그래도 미국 주식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보면 가장 미국의 질서배를 초래한 게 트럼프가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국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국자신 것 같은데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본인은 뭐냐? 자, 있는 채 하면서 미국 주식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이 다 빨려가니까 경상수지에서 1,300억을 보는데 한국의 환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 국민들 보면 지금 100만 원 아껴서 기부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달에 몇천만 원 써.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이 똠방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저 해외 몇백만 달러짜리 주식 투자, 부동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보십시오. 세계 전부 국익을 중시하고 애국심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질서 접해하지 않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동맹국이. 미국을 믿습니까? 유럽이 미국을 믿습니까? 안 믿죠. 누굴 믿습니까? 그럼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국에 증권사 PB들이 또 증권사들이 해외 전략에서 뭐냐? 한국의 코스피가 1위고 세계에서 건져는데 왜? 그래도 미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사람이 뭐냐? 이 판국에 몇백만 달러짜리 미국의 주식을 부동산을 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현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인가 하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를 준수하고 국민의 국익을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코스피 목표치 5,000으로 이렇게 근접해서 해당자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좀 2단계에서 코스피 상승률 올라가는 것 좀 펼쳐주시고 국민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외에서 이 증권사라든가 그다음에 똠방각화들이 해외 부동산 몇백 이것 좀 철저하게 실행 있게 좀 점검해 주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시사점이 크겠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항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